예, 뉴욕 증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과 그 카메라 받기 전에도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새벽 오니까 뉴욕 증시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제가 오고 나서 뭐 계속 급락세입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좀 거들어 주시죠. 그러니까요. 최근 한 10년 사이 보면 2% 이상 하락하는 경우 한 10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딱 3번 정도만 마이너스고 그 다음날 대부분이 1%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요. 예. 오늘도 역시 제법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커들러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모두 적극 시장을 좀 방어하려는 물론 멘트일 뿐이지만 했지만 결국은 팩트 자체에서는 좀 약간 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저는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거의 오후 1시 가까이 되는데요. CDC죠. CDC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것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 확진자가 53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내 바이러스가 이제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한번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걸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완전히 단어 자체가 워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학교는 모두 대비하라는 건데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를 지금 휴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닝 같은 거 우리 식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시키기 뭐 이런 것들 대비해야 되겠고요. 회사는 회사대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름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마스크면 마스크 그리고 관련된 세정제면 세정제 이렇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마스크도 문제지만 수술용 병원에서 쓰는 마스크도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준비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것이 12시 57분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주시장이 더 밀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오늘도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뉴욕 주시장 전체로 봤을 때 뉴욕 전체로 봤을 때 보면 8대 1입니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10%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한 종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10%란 것은 주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조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종 국면에 들어간 것들이 여러분 아실 만한 것만 얘기하면 디즈니 15%가 고점. 그 정확히 얘기하면 52주 고점 대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 디즈니가 15%가 내려갔고요. 인텔이 13%, 페이스북 11%, 마이크로소프트 10%, 애플 10%, 시티그룹도 13%이 정도로 다 이런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 공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지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S&P 500이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51선이 하락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내려갔으니까 이틀째 하락했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100일선도 하회했거든요. 100일선이 하회한 것은 작년 10월 10일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100일선을 회복하고 올라가면서 아주 불리한 강력한 장세가 나타났다는데 그게 일단 꺾인 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51일 이평선은 하회한 섹터 말씀드리면 뭐 워낙 많습니다. 산업재, 반도체,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바이오 좀 좋게 봐서 바이오, 헬스케어, 임의소비재, 필수소비재가 모두 51선을 내려갔고요. 100일선까지 내려간 것이 이제 금융 섹터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은 흔히 얘기해서 중소형주라고 그러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100일선이 이동했고요.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한 것이 은행, 금융보다 좁은 은행이 내려갔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다운종은 이제 미국의 경기를 선행하는 거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다운종은 뭐 대표적인 것들이 항공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 철도나 이런 거 있지만 관심은 항공주인데요. 오늘 하루만도 항공주가 8, 9% 떨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CDS에서 경고하니까 이거 외출, 여행 이런 거 자제해야 되는 느낌 확 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운성 지수도 오늘 크게 떨어졌는데 여튼 이렇게 됐고요. 문제는 이런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기술적 지표도 있지만 가장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뉴스보다는 결국은 실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집계하는 기관이 미국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팩트셋, 레피니티브 그리고 블룸버그, S&P도 있고요. 또 하나가 어닝 스카웃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닝 스카웃 기준으로 보면 드디어 지금 1분기 실적 전망이 마이너스로 들어갔었거든요. 네. 마이너스 0.07입니다.
2월 초에 이들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2.5%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까지 돌아섰고요. 레피니티브 기준은 아직은 플러스지만 제가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에 3.2%로 내려갔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수치로 제가 확인하고 하니까 3.0%로 또 내려갔거든요.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시장은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건 다 뉴스고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얘기한 간에 지금은 이익에 대한 1분기 이익에 대한 급감하는 걱정들이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지금까지 정리해줬던 자료나 수치들도 다 되게 안 좋았는데 뭐 불편한 기록이 더 있다면서요? 네, 불편한 기록 이것도 뭐 팩트니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우가 5일 연속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27일 이후 처음이 되겠고요. 월간으로 보면 이미 3.8%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2019년 5월에 6.69%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떨어진 적이 있냐 그러지만 작년 올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에는 지금 3.8%, 지금 한 며칠 3, 4일 더 남았는데요. 떨어졌고요. S&P 500이 4일 연속, 나스닥이 4일 연속 하락한 것도 작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나름 별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다 얘기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우 운송지수는 지금 200일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200일선은 미국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가 50일 그리고 200일입니다. 200일선은 소위 경기선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200이라는 건 쉽게 해서 거의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평선을 내려갔다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운송 지수는 3.8%, 거의 4%가 종가로 보면 4%가 넘은 거로 제가 잠깐 직전에 확인했는데요. 2018년 12월 7일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요.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52주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기술주 전반적인 시장 끌고 왔는데요. 약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린 거죠. 52주 신저가 종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카니발이라든가요. 카니발도 대표적인 이제 그 크루즈 운행사입니다. 로얄 카리비안도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거나 뭐 홍콩, 중국 이런 거는 작은 거가 되겠고요. 뭔가 대서양, 태평양 건넌다는 건 거의 이들 두 회사가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52주 신저가 같고요. 엑섬도 세계 1위의 정유회사 아닙니까? 52주 신저가까지 들어갔고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뭐 워낙 좋지도 않았지만 결국 유통회사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52주 신저가로 들어갔네요. 예. 자, 그런데 어제도 위원님께서 뉴욕 전문가들이 좀 증시 전망이나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정리해줬고 그나마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전해줬는데 이틀째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비관 쪽으로 좀 초점이 더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인도 지금 정상 회담 중인데요. 거기서도 그 멘트가 있지만 백악관의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도 바이러스가 통제될 것이고 바이러스가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는 지금 심각하게 살릴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얘기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나 이렇게 백악관의 고위 관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시가로 보면 적절치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난리 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이들이 나름 이제 똑똑하고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글렌메드 트러스트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가가 투매에 나설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아직 투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매수 반대 과매도인데요. 과매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알펀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산 운용사인데요. 10% 정도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데 아직 추가 매수 고려 안 하고 있고요. 왜? 아직 과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네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알리안츠 에령 같은 경우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현재 하락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기를 찾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나 경제 성장에 어떤 악영향을 직접 미치는 이슈들은 일반적인 조정 이런 것보다는 성실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국가별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것들은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단기적인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 과밀세였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랑 약간 다르다.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펀드 스트레스 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뭐 워낙 대표적인 월가의 대표적인 뭐랄까요 긍정론자라는 거를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양반은 비트코인도 좀 여러분들 아실 만한 중에서 최고로 계속 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듣고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3%가 최근에 이렇게 더 이상 조정 보였지만 3% 하락하고 경기 리세션이 아닌 시기에 3% 하락하고 그러고 나중에 PMI가 미국의 제조업 PMI가 이렇게 50 이상 갔을 경우가 유지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역사를 보면 94% 확률로 6개월에는 9.7% 올라 있더라 하는 다분히 통계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미국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얼마나 만약에 떨어진다면 더 떨어질지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전에도 뭐 한 5에서 10%는 좀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좀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네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약 이렇게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조정 얼마나 길어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도 보면 최근에 또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연초 대비 7, 8% 정도 떨어진 거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언제 반등할까? 조정 언제 끝날까라는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흔히 얘기해서 센티먼트로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통계가 아주 명확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통계에 기반해서 또 나름 유명한 투자 전략가인 션 윌리엄스라는 투자 전략가 겸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분의 한 얘기, 이분의 뭐 전체 제목이 이런 겁니다. 조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 몇 가지라는 칼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서도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조정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다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내가 조정을 맞췄느니 하락을 맞췄느니 반등을 맞췄느니 이런 얘기하지만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정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리셨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정 수준 맞추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맞췄다라고 지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맞는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지만 조정이라는 건 10% 고점 대비고요. 약세장은 20%입니다. 20% 이상 떨어진 거는 지금 10년 대 없었거든요.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정이 언제 올지, 언제 끝날지, 심지어는 왜 조정이 시작될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엄청 자주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70년 동안요. S&P 500이 10% 이상 조정받은 것은 무려 37번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면 1.89년이기 때문에 1년하고도 한 10개월 정도 때마다 매번 조정이 있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최근같이 조정폭을 좀 짧게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죠. 6% 이상 하락하는 가정은 딱 작년 8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간으로도. 6% 이상 하락하는 조정은 과거 10년 동안 13번이나 있었습니다. 즉 평균 9.2개월마다 6% 정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늘상 있는 일이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조정의 바닥은 의외로 빨리 확인됐다는 겁니다. 1950년 이후에요. 37번의 조정 중에 23번은 100살 달력 기준이니까 한 3개월 정도 조금 지나면 바닥이 있었다는 얘기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다행스럽게도요.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발달되면서 요즘 떨어진다면 급해 많이들 팔지 않습니까? 예. 정보도 빨리 돌아내요. 예전에 3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여행 가면 팔지 못했던 분들이 요즘은 전 세계 어디서나 순간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빨라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84년 이후 15번 있는데 100살 이상 진행된 거, 3개월 이상 진행한 거는 3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기간이 결코 길지 않았다는 얘기. 물론 이건 미국 얘기지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럼 뭐냐? 조정 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냐? 포트폴리오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웬만하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시 주식을 팔고 변동성이 끝나고 다시 투자하겠다는 정도는 과거 JP모건도 조사해봤더니 가장 안 좋은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가장 좋은 선택 중 하나는 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오랫동안 검증된 배당주를 갖고 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조정에도 수익을 보전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주가 떨어졌지만 배당을 계속 올려주면서 뭐 주주치나 전체가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참 뉴욕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 관점 이렇게 정립을 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